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입니다. 등장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이슈를 몰고 다녔던 차량이고요. 또 처음 출시가 됐을 때에도 LA 모터쇼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차량입니다. 무엇보다도 차량의 가격이 착하게 나와서 국내 소비자들한테 이례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 차량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현대자동차의 또 다른 이정표를 보여주는 듯한 아주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LED 타입의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참고로 미주 지역에 수출되는 차량은 2구 LED가 적용이 되고 지금 국내에는 3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국내 시장을 신경을 써줬다라는 얘기를 현대 측에서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요 DRL이 세로로 쭉 이어지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악어의 눈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의 정점을 이쪽에서 포인트를 한 번 더 줬다라는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약간 동물에서 파충류에서 그 모습을 좀 본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프론트 그릴도 상당히 크고 넓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존의 현대자동차보다 조금 더 과감한 헥사고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특이한 점은 보통은 이 위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센서가 자리 잡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대형 SUV고 바디 사이즈를 조금 키우다 보니까 이 아래쪽으로 센서를 정렬을 한 점은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뭐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디자인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2 디젤 모델입니다.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고요. 배기량은 2199cc, 최고 출력은 202마력에 토크는 45.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2.2 디젤 R 디젤 엔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11.5에서 12.4. 뭐 H트랙을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 8단 미션이 매칭이 됩니다. 기본 베이스는 전륜구동 베이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H트랙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장은 4980mm, 전폭은 1975mm로 상당히 어깨가 넓은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휠베이스는 2900mm입니다. 3m까지 갔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대형 SUV로서 이 정도 사이즈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사이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휠 타이어는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20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45, 50, 20이 적용이 되고 지금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라고 하는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X 옵션으로 무광 검정이라든가 가공이 되어 있는 휠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면부에서부터 측면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들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또 볼륨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선하고 면을 상당히 매끄럽게 잘 연결을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문들도 이렇게 살짝 한번 접어서 나와서 조금 더 볼륨감을 가미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대단히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 C필러에서 D필러까지 넘어가는 이 부분인데요.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거를 약간 안정감 있는 느낌으로 주면서 또 뒤쪽에 유리창도 밖에서 봤을 땐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안에서 봤을 때는 조금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적절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요 C필러에서 D필러까지 연결되는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는 인상 깊게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을 봤을 때에는 사다리꼴보다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상당히 더 넓은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의 이 엠블럼도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 엠블럼도 제가 지금 본 현대 차량 중에서는 가장 큰 그런 엠블럼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뭔가 좀 도전적인 느낌, 웅장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H트랙이 적용이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2.2 디젤하고 3.8 가솔린하고 여기 어딘가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표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봤을 때는 이 차가 2.2 디젤인지 3.8 가솔린인지는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디퓨저는 조금 더 과감했어도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2.2 디젤 모델이더라도 양쪽으로 듀얼 타입으로 좀 배기 라인을 마무리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일램프는 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 부분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디자인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팰리세이드만의 어떤 개성을 잘 불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앞도 그렇지만 DRL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테일 램프도 이렇게 디귿자를 세로로 길게 뽑아내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앞뒤 디자인의 일체감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일게이트를 한번 열어보면은요, 물론 자동으로 됩니다. 옵션이 많이 선택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자동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는 3열 시트를 접은 상태입니다. 접은 상태에서 보시면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순정으로 이런 매트도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이런 점도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3열에 실내 리뷰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3열에 앉으시면 이렇게 컵홀더, 양쪽으로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 전동으로 시트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 아울렛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감이나 편의 장비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 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3열의 글라스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3열에 앉았을 때의 좀 답답한 느낌도 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점 말씀드리고요. 실내등이 여기에도 장착이 되어 있지만 옵션 사양이긴 합니다만은 이쪽에 굉장히 큰 LED 타입의 실내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테일게이트가 올라간 상태에서 LED 램프를 켜게 되면 이쪽에서의 그 야간의 시야가 상당히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짐을 뭐 지하주차장이나 어두운 곳에서 싣고 내릴 때 요 작은 형태의 실내등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용으로 굉장히 크게 LED가 실내등이 준비가 돼 있어서 이 뒤쪽의 전반적인 시야가 야간에 굉장히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테일게이트 작동을 했을 때의 모터 소음은 막 조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형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유구는 터치 방식이고요. 지금 2.2 디젤 모델이라서 경유하고 에드블루 입구가 이렇게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이 조금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코나에서 봤던 리모컨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다만 이제 버튼이 조금 많은 게 차별화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앞쪽만 스마트키 버튼이 나와 있고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쪽에요. 뒤쪽에 버튼이 하나 없는 점은 향후에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죠. 문을 열었을 때의 느낌은 도어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하단까지 커버링이 잘 돼 있어서 이쪽에 보통 오염이 돼서 승하차 시에 다리에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철저하게 잘 방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맥포켓은 글쎄요, 차량 크기나 실내 공간에 비해서 조금 좁은 느낌이 듭니다. 깊이는 적절한데 각도도 조금 더 이렇게 틀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를 좀 넓게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요. 인조 가죽이지만 가죽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서 어떤 차의 고급감을 더하는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 적용이 되고요.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약간 각도가 위로 솟아있는, 각도가 지금 평평하지 않고 약간 올라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메모리 시트는 2개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보시기에도 굉장히 넓고 편안해 보이지만 실제로 앉았을 때의 시트도 상당히 넓고 편안한 느낌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죽도 질감이 상당히 좋고요. 쿠션감도 적당해서 시트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좀 높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퀼팅 처리가 돼 있어서 익스테리어적으로도 상당히 마무리에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헤드레스트는 형상도 적절하고 쿠션감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웠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트는 지금 옵션이지만 안장 길이까지 이렇게 조절이 되고 있어서 장거리 운행을 할 때 다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럼버 서포트는 4웨이 타입으로 전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페달류는 지금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금속하고 고무 재질이 섞여 있는 스포츠 타입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풋레스트는 위치나 크기, 넓이 다 적절하게 잘 자리를 잡고 있고요. 무릎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틸팅하고 텔레스코픽은 수동으로 지금 조작이 가능하고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테일게이트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는 이쪽에서 각도를, 조사각을 조절할 수 있고 클러스터의 밝기, 그 다음에 기타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내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안에 타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수준은 기존의 산타페와 저는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울림통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거친 느낌이 전달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클러스터는 양쪽에는 아날로그 타입이고 가운데에는 디지털 타입의 정보 표시창이 적용이 됩니다. 메뉴 구성은 현대자동차에서 익히 많이 보셨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한글화 돼 있고 메뉴 구성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 보시면 누구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메뉴 구성은 간단하게 잘 해주고 있어서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크기는 적절한데 개인적으로 외관에는 현대 엠블럼을 좀 크게 가져가도 좋은데 굳이 실내까지 이렇게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는 좀 가죽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어도 대형 SUV인데 최고급 SUV인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거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향 보조까지 연결이 되고 HDA까지 연동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이 클러스터에서 같은 선상으로 쭉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클러스터는 좀 깊이가 있고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해줘서 일체감을 조금 높여줬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패널은 10인치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 베젤을 조금 줄이고 하이그로시 재질도 그렇지만 요거를 조금 줄이고 화면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갔어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뉴 구성은 기존의 현대자동차와 같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후속 대화 시스템이 있어서 3열에 앉은 사람하고 이쪽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 울리는 목소리가 아마 들리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저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정전 터치 방식이고 아이코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약간 작은 듯한 느낌이 들지만 기능적으로는 아쉬움 없었고요. 이런 끝에 재질을 조금 달리 해주고 있어서 고급감을 더해주고 있다는 점도 특색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러쉬 패들도 위쪽에는 플라스틱이지만 아래쪽에는 이렇게 중간에 가죽을 덧대서 고급감을 더해주고 있고요. 내비에 관련된 메뉴,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메뉴들 일직선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는데 버튼도 큼직큼직하고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로터리 타입의 볼륨 스위치라든가 튜너 같은 경우도 이 끝을 보시면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어서 재질이 조작했을 때 상당히 좀 조작감이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브릿지 타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인포테인먼트 아래쪽으로 공조장치를 마련하면서 여기에 기어 노브를 지금 버튼 타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를 쭉 연결시켜 놨습니다. 다리 형태로 이렇게 쭉 연결시켜 놔서 조금 더 실내를 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렉서스에서 이런 형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까지도 이렇게 공간을 마련을 해줘서 위쪽에도 수납 공간이 충분하고 아래쪽에도 꽤 큰 짐들을 여기에 넣으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하고 USB 단자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커버링이 되어 있고요. 공조장치는 버튼하고 이 로터리 타입 스위치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크기 적절하고요. 조작했을 때에 누구라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팰리세이드에서는 상당히 좀 특색 있는 점으로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특이한데요. 드라이브 모드하고 터레인 컨트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면 터레인 컨트롤이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셀렉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포츠, 에코, 컴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변형이 되고 터레인 모드도 이렇게 여기에서 표시가 됩니다. 샌드, 머드, 스노우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여튼 재미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화면을 볼 수 있게끔 360도 뷰를 볼 수 있는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하고 통풍 시트는 각각 3단으로 조정이 되고 스티어링에도 열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스마트폰 충전이 안쪽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쭉 들어가서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컵홀더는 기아 자동차에서 많이 봤던 타입인데요. 지금 밋밋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홀더가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컵홀더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넓게 이렇게 공간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링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실내의 어떤 안정감이나 깔끔한 느낌을 유지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암레스트는 크기 적절하고 가죽 질감도 좋은 편입니다. 뭐 팔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이 버튼 타입의 기어 변속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열었을 때의 마무리도 괜찮고 크기도 굉장히 적절합니다. 여기에 아이스 기능, 아이스 기능을 넣어서 냉장고로 사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마무리 깔끔하고요. 공간 좋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의 수납함은 여기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방식인데요. 크기는 굉장히 크고 좋은데, 대형 SUV고 최고급 사양인데 이 정도면은 여기에 이제 벨벳이라든가 뭐 스펀지를 주고 마무리를 해주셨어도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내 내장이 지금 알칸타라 재질로, 스웨이드 재질로 싹 돼 있어서 상당한 고급감하고 일체감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뒷좌석으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동이지만 선쉐이드 측면에 마련이 돼 있고요. 특색 있는 점은 컵홀더가 2개라는 점. 이쪽에 컵홀더가 있는데 이게 여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유리는 뒤쪽은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아닙니다. 그냥 한 장으로 돼 있고 끝까지 내려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보시면 2열에 이 캡틴 시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분리형 시트가 정말 편안합니다. 카니발보다도 개인적으로 편안한 것 같은데요. 제가 느꼈을 땐 이 바닥이 플랫한 상태에서 시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약간 파져 있어서 다리를 좀 더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열로 가는 이 공간도 나쁘지 않은데요. 3열로 갈 때는 여기서 그냥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앞쪽으로 폴딩이 되면서 앞으로 슬라이딩이 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 3열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3열 시트는 제가 키가 한 170 정도 되는데 저같이 작은 사람이 앉았을 때는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이고요. 기준으로는 180이 넘는 사람이 앉았을 때도 장거리 여행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175 이상이 되는 성인이 앉게 됐을 때에는 장거리 여행했을 때 이렇게 편안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번 앉아보면은요. 하지만 기존의 3열 시트보다는 확실히 좋은 공간, 편안한 시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컵홀더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또 이게 전동으로 움직여요. 전동으로 이 시트백 각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리가 개방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3열에서도 덜 답답한 것 같고요. 그리고 천장에 지금 에어벤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고 요걸 이렇게 딱 이렇게 제끼게 되면은요, 바깥쪽 사이드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이 공조장치가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몸에 닿으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점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3열에서의 공간감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요. 2열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았을 때의 느낌도 상당히 좋고, 시트 형상이나 무엇보다도 이 시트백이 좀 많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한 느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처럼 역시 가죽 질감 좋고 쿠션 괜찮고 퀼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열선하고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2열 시트의 만족도는 글쎄요, 웬만한 플래그십 세단, 웬만한 대형 세단보다도 더 편안한 느낌을 저는 받았다라고 전달 드리고 싶네요. 실내에 탔을 때는 이 레그룸이 상당히 넓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이 카니발에 비해서, 카니발은 평평한 상태에서 시트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 위치가 좀 애매한데, 팰리세이드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리가 굉장히 편안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컵홀더, 여기에 이 2개의 컵홀더가 있는 거는 신의 한 수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새로운 컨셉이고 정말 사용하기 편리해서 저는 좋은 점수 주고 싶네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뒷좌석 2열 시트에도 열선하고 통풍이 이렇게 3단으로 각각 조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공조장치를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게 온도랑 세기 같은 거 조절해 줄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220V까지도 이렇게 아울렛을 커버링해서 잘 갖추고 있어서 장거리 여행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실 때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시트백 뒤쪽에도 이렇게 USB를 양쪽으로 갖추고 있고요. 여기에서 선을 뽑아서 이쪽에 스마트폰을 딱 넣고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여튼 USB 충전 단자는 그 어떤 차량보다도 많이,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잘 갖추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워크인 스위치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열 느낌을 보시면 참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단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팔걸이입니다. 팔걸이가 이렇게 각도가 딱딱딱 조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앉았을 때 팔걸이 위치하고요, 시트백을 뒤로 눕히게 되면 이 팔걸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같이 올라가게 되면 자세가 좀 애매합니다. 이 뒤로
시트백에 누웠을 때는 팔걸이가 좀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한 3단 정도만 딱 조절이 가능하다면 정말 좋겠는데, 팔걸이는 저는 2열에서는 단점으로 한번 지적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점 빼고는 뭐 전체적으로 공간감이나 실내 고급감, 안락한 느낌 너무 좋고요. 이 정도면은 진짜 모든 아빠들의 로망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크기도 적절하고 앞쪽에서나 2열까지도 아주 넓게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썬루프는 전 이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옵션으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 2.2 디젤 H트랙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부분은 이 실내에서의 공간감인데요. 기존의 국산 차량, 베라크루즈나 맥스크루즈 또는 모하비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도 확실하게 넓고 좀 웅장한 느낌의 실내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운전자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어떤 여유,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 차가 출시되고 나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소음하고 진동에 대해서 산타페 2.2 디젤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틀 동안 시승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산타페 2.2 디젤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개인적인 느낌은 울림통이 팰리세이드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음도 조금 더 울림이 있는 것처럼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동 부분도 상대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가 느낄 정도로 산타페 2.2 디젤에 비해서 월등하게 시끄럽거나 진동이 막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막 올라오거나 이런 거는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그렇게는 안 느꼈고요. 울림통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인 느낌이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전방 시야는 역시 차고도 높고 시트 포지션도 약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쾌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아웃사이드 미러입니다. 굉장히 커요. 지금 굉장히 크고, 보통 아웃사이드 미러가 높이가 높거나 폭만 넓어가지고 조금 답답한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폭도 적절하고 높이도 적절하다 보니까 후측방의 시야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야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분명히 산타페보다 가격이 비싼 차량이고, 가솔린 엔진이 2.0 터보가 아니고 3.8 GDI가 들어가서 확실히 그레이드가 한 그레이드 위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서 조금 더 거슬리는 듯한 느낌을 전해주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조금 아쉬운 점,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스펜션은 현대자동차가 잘해주고 있는 조합이죠. 맥퍼슨 스트럽과 뒤쪽에 멀티링크의 조합입니다. 전체적인 쇼크옵셔버의 그 강성도 그렇고, 저는 외관에서 느껴졌을 때는 좀 강한 남자의 느낌이 느껴지는데, 실내에서는 승차감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주행 감각은 조금은 부드러운 느낌,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산타페에 비교를 했을 때 휠베이스에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에서 직진 주행을 했을 때의 안정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차고도 약간 높은 편이고, 이 시트 포지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휠베이스에서 느껴지는 여유 또는 안정감 덕분에 운전자는 확실하게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2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전을 안 해보고 뒤에 한번 앉아봤을 때 분리형 시트입니다. 캡틴 시트라고 표현을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시트가 카니발보다도 저는 더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휠베이스도 넉넉하고 전체적인 승차감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공간감이라든가 거주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방위적인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곳곳에 공격적으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드리면 사각지대에 블라인드 스팟 워닝을 줍니다. 그래서 시그널을 넣게 되면은 그쪽에 이렇게 삑삑삑 소리도 내주고, 아웃사이드 미러 쪽에 표시를 해주기도 하지만, 계기판 안쪽에 화면으로 사각지대가 어떻게 있는지 지금 화면에 조금 작게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안전 대책은 최근에 출시된 차량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익스플로러보다는 조금 더 그 단단하다는 느낌보다는 쫀득한 느낌의 승차감을 저는 지금 느끼고 있고요. 디스커버리 5나 4보다는 확실하게 이게 좀 무른 듯한 느낌이고 5보다는 5보다도 조금 더 무른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보다는 조금 더 쫀득한 느낌의 승차감, 그리고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보다는 조금 약간 무른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한 80에서 10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연비는 제가 봤을 때는 13.5에서 14.5까지도 그 정도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 주행 막히는 구간에서는 약 9.5에서 10.2 그 사이의 연비를 기록하고 있어서 시내에서는 지금 H트랙 2.2 디젤 기준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연비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주행 질감을 말씀드리면 부담 없으면서 편안하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드라든가, 물론 뭐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만은 에스컬레이드라든가 디스커버리 4나 5 같은 차량을 타게 되면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분명히 편안하고 고급스럽고 다 좋은데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팰리세이드는 크기도 그렇고 가격도 굉장히 착하고 실제 운행을 해보면 이 느낌이 기존의 중형 SUV에서 많이 벗어나는 그런 부담감을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 틈새 시장을 너무 잘 현대자동차에서 너무 잘 파고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주행 질감도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HDA가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거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팰리세이드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꼭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안전하고, 이게 고속도로에서만 사용을 하실 것 같지만 지금처럼 도심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더 활용도가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디오도 잠깐 들어보면은요, 그렇게 너의 눈빛을 지금처럼 크레 사운드가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에는 적용이 되어 있는데 중저음이 좀 탄탄한 것 같습니다. 고음이 맑거나 청아하거나 단단한 느낌보다는 중저음이 좀 많이, 울림통이 확실히 좋아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디오 튜닝 하시기에도 뭐 전반적인 MVH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속 방지턱을 이렇게 넘어봤을 때에도 담력이 괜찮은 편입니다. 보통 너무 단단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무르면은 약간 불안한 느낌이 전해지는데, 뭐 요 정도면은 그 중간 정도의 타협점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승차감을 잘 구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운싱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뭐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구간을 계속해서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확실히 휠베이스도 길고 또 차량 크기가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의 어떤 거주감이라든가 안정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HUD도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요. 지금 화면에는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HUD 사이즈도 크고 또 컬러로 그래픽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정보를 전달할 때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바닥에 노면 쪽의 소음이라든가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풍절음도 저는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충분히 대책을 잘 강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저는 조용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3.8 가솔린 모델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데요, 이 차량이 3.8을 기준으로 먼저 설계가 됐는지 아니면 2.2 디젤을 베이스로 설계가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만족도는 3.8 모델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지금 HDA가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합니다. 조향 보조랑 같이 매칭을 이루고 있어서 지금처럼 정말 잠깐이라도 전방에 신경을 조금 놓치고 또 손을 이렇게 쉴 수 있다라는 거는 안전이 답보된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쉴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보조적인 수단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자율주행이 꼭 상용화 될 걸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앞쪽에 산타페 인스피레이션 모델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저 차량의 가격이면은 지금 팰리세이드에 약간의 옵션을 더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차량을 선택하게 한다면 저는 팰리세이드의 옵션을 조금 빼더라도 H트랙도 포기하고 웬만한 것들을 거의 포기하더라도 기본형을 사더라도 저는 산타페보다는 팰리세이드를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크기도 그렇고 전체적인 승차감도 그렇고 기본기가 확실히 좋은 차량이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시속 100km는 약 1500rpm대에서 걸리는 것 같습니다. 8단 미션과의 조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RPM에서 규정속도 이상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덕분에 그렇게 차량의 소음이 크지 않은 상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노면 소음, 특히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 조금 낮은 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MVH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타이어 선택, 지금 미쉐린 프라이머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타이어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만, 아무튼 타이어 마찰음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 산타페에 비해서도 좀 조용한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너링을 했을 때 이 버텨주는 느낌은 글쎄요, 서스펜션의 셋업에서도 영향을 주지만 차폭이 워낙 좀 넓기 때문에 트레드를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측면에서 전해지는 안정감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서스펜션의 셋업보다는 제 생각에는 차량 크기, 사이즈에서 오는 어떤 구조적인 장점으로 이런 점들이 운전자한테 좀 안정적인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장점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단점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는 연비입니다. 연비가 그래도 2.2 디젤이라고 생각을 하면 8단 미션하고 조합이 되고요, 최소한 한 3, 4km 정도를 기대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차량 무게랑 크기가 있다 보니까 연비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차량 중량이나 크기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디젤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연비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1열하고 2열하고 소음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1열은 터널 같은 데를 들어가더라도 앞쪽에 이중접합 차음유리 덕분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조용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2열은 상대적으로 조금 시끄럽습니다. 다만 이제 3열에서 느껴지는 어떤 공명음이나 이런 부가적인 소음은 없지만 2열에서의 소음이 1열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아쉬운 점으로 지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2 디젤이라고 하더라도 글쎄요, 일상에서 통상적인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파워가 부족하거나 답답한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인 차량의 크기라든가 무게, 그 다음에 등급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베라크루즈랑 모하비에 적용이 됐던 3리터 V6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못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 디젤이요. 그리고 H트랙이 적용이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영향을 주겠습니다만은, 이 코너링을 할 때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돌았을 때랑 가속 페달을 오히려 밟으면서 조금 속도를 높여보면 뒤쪽이 흐르다가 딱 이렇게 잡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링은 전체적으로 트레드도 넓고 또 H트랙까지 조합을 이루고 있어서 저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코너링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상 주니티비에서 살펴본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H트랙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